사실 이게 실무에서 많은 그 특약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중개를 했을 때 많이 썼는데요. 이제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에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상업용으로 분양을 많이 받으십니다. 계약서 적으면서 특약사항에다가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된다는 특약을 적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대한중앙부동산연구소 김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대표 변호사님 모시고 저희 이제 부동산 계약할 때 계약서 쓰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의 특약사항에 전입신고 불가라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예.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계약서를 도대체 왜 적는 건가요? 계약서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계약서를 쓰는 게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이 펜을 팔 테니까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1,000만 원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자 김 소장님이 저한테 오브 콜스 드릴게요 라고 하는 순간 원래 계약은 성립됩니다. 그런데 이 펜을 1,000만 원에 사고 판다라는 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김 소장님은 아니다 그때 900만 원에 사기로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100원에 사기로 했다. 거짓말을 할 수 있겠죠. 저는 1,000만 원에 팔기로 했다라고 진실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계약서가 없으면 1,000만 원에 사고 팔기로 했다는 것을 도대체 뭘로 입증을 하겠어요? 증거네요. 그렇죠. 증거의 그 느낌이네요. 계약서는 증거입니다. 나중에 양 당사자의 말이 달라졌을 때 증명을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 게 사실 본래의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계약서는 증거의 효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시면 저도 이제 중개를 했을 때 많이 썼는데요. 이제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에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상업용으로 분양을 많이 받으십니다. 부가세를 환급을 받은 그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했을 때 환급받은 부가세를 토해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 적으면서 특약사항에다가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된다는 특약을 적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은 유효한 건가요? 무효한 건가요? 무효죠. 일단은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약정으로서 무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원래 개인과 개인 사이에는 우리 헌법상 사적자치 원칙이라는 원칙이 지배합니다. 이것은 양 당사자가 개인의 문제는 서로 약속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원칙인데요. 이 원칙도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을 계약하면은 무효입니다. 뭐 예를 들어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계약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회사가 노동자를 채용을 하면서 네. 너는 죽을 때까지 여기서 일해야 되고 너의 계약이네요. 그렇죠. 네네. 이 계약은 네가 나중에 번복할 수 없다. 살아있는 한 우리 근로자를 일해야 된다. 라는 계약을 체결해봐야 상위 규정인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적자치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거용으로 거주를 하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행규정에 위배되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약정을 해봐야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약정 자체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의 오피스텔들이 보통 원룸이라 해도 뭐 5, 6억씩 하니까요. 예. 부가세를 한 4천만 원, 3천만 원 환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전입신고 안 되는 세입자를 구했고 세입자도 동의하에 특약을 적어서 넣었습니다. 근데 세입자가 에이 뭐 하면 큰일 나봐라 모르겠다 전입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럼 임대인은 마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하는 건가요? 자,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계약이 붙어있는 부가조항은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해야 한다라는 두 줄짜리 특약사항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라는 약정은 유효한 거 아니냐. 네네네. 즉 그 특약의 일부만 무효고 일부는 유효한 거 아니냐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손해가 났는데도 이제 그걸 청구를 못 하는 거네요. 그러면. 못하는 거죠.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지는 건가요? 그렇죠. 뭐 원고야 누구나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지금까지의 판례는 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거 너무 불리한데 아닌가? 제가 또 중개사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나한테 손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상대편에게 책임 추궁할 수도 없다라고 하셔야 돼요. 와,
아, 그렇군요.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실무에서 많은 그 특약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 전입신고 불가 특약, 손해배상까지 같이 적는 특약이 난무하고 있는데 오늘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무효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을 임대인 분들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고 임차인 분들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상업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올바른 특약사항은 어떤 걸 기재를 해야 될까요? 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표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 법원은 보는 거예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주거용으로 쓰는데 세금 목적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넣는다라고 보는 것이지, 만약에 어떤 물건에 대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 물건은 주거용으로 쓰지 않고 상업용 목적으로만 쓴다는 약속은 어디까지나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특약을 넣자면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은 얼마든지 넣을 수 있겠죠. 아, 그러면은 서로 일단 말로는 합의를 봤지만 특약을 임대인이 좀 유리하게 하려면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나는 계약서를 적었는데 저 사람이 내 마음대로 썼다. 난 어떻게 하냐? 어떤 물건을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말지는 사적 자치가 작용하는 영역이에요. 하지만 전입신고를 주거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못하게 하는 약속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행규정에 위배돼서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양자 사이에 전입신고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주거 목적이냐 아니면 상업용 용도로 사용하냐 이런 약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야, 이것도 어찌 보면 법률적으로 쟁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있죠. 그러니까 너는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특약을 못 넣으니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상업용으로 써야 된다는 특약을 넣었는데 서로 이제 그 암묵적인 합의는 있었겠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합의는 있었겠죠. 합의는 있었겠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어기고 전입신고를 해버려가지고 부가세가 나왔을 때는 임대인은 요 특약을 근거로 해서 그렇죠. 전입신고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아니 네가 지금 전입신고를 한 거는 네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서로 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또 서로 감론을박이 또 생기겠네요. 야, 법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실무에서는 서로 사실 합의를 해서 좋게 아니 임차인분들도 전입신고를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하고 사시면 되는 거고 또 그만한 이득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임대인분들도 그런 특약을 조금 강제하지 않는 한에서 서로 합의를 해서 좋게 풀어나가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또 이제 법률적으로 가야 된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다음에도 부동산 좋은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